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사과나무 지금 병충해 방제 해주고 있는데요. 살균제, 살충제 섞어서 지금 이제 갈반병, 또 이제 탄저병, 또 이제 나방 종류들, 해충들 이런 것들 이제 예방하려고 이렇게 이제 좀 주고 있습니다. 이 사과나무가 굉장히 이 병충해 굉장히 취약한 나무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이제 흠뻑 예방제를 이제 좀 줘야 되는데, 사과나무는 얼만큼 자주 병충해 방제를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시기에 뭘 해주면 좋을지, 또 이제 장마가 오기 전에 또 반드시 해줘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을 해야 이제 사과가 굵직하게 또 병들지 않게 키울 수 있는지 한번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이 부사 사과나무 병충해 방제를 해줬는데요. 방금 해준 이제 약은 이제 주로 이제 이 잎이 이제 전문잎병, 잎에 이제 생기는 갈반병, 예, 이제 역병이라고도 하고요. 갈반병. 그래서 나중에 잎이 다 우수수 떨어지는 거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 하고, 살충제, 이제 나방류들이 이제 한참 활동할 시기라서요. 이제 나방류, 또 이제 이런 해충들, 또 진딧물들 이런 거 죽일 수 있는 거 살충제 같이 섞어서 금방 이제 뿌려준 겁니다. 이 지금 이제 부사사과나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부사사과나무고, 열매가 굉장히 굵게 잘 자라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키운 것 중에 이제 가장 잘 크고 있는, 사과 키우면서 가장 잘 크고 있는 올 한 해가 돼가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제가 계속 갈반병 때문에 계속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이 사과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정원에서 이제 한두 그루 키워서 이제 먹는 사람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갈반병은 이제 사실 예방을 이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예방을 해야 돼서,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흠뻑 이 사과 잎과 사과에 이 흠뻑 이제 살균제를 같이 뿌려줘야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농약방에서 살균제, 살충제를 좀, 예방약과, 또 보통 이제 살균제는 이제 핑크색으로 돼 있거든요. 핑크색으로 돼 있는데, 이제 카, 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방제,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상담받아서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줘야 되고요. 이 사과나무는 한 얼마에 한 번씩 이 병충해 방제를 하면 좋냐? 저는 2주에 한 번씩 해주라고 하거든요. 예, 최소한 2주에 한 번씩은 해줘야 이 사과가 병에 걸리지 않고 이제 잘 따먹을 수 있다. 이 사과잎이요, 다 이제 갈반병이 생기고 전문잎병 같은 게 생겨서 사과잎이 다 떨어지게 되면은 이 사과가 이제 광합성을 못 하다 보니까 잘 익질 않습니다. 나중에 조금 빨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맛도 밍밍한 사과들, 아마 그런 사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맛도 굉장히 밍밍합니다. 그런 사과가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잎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잎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과나무는 병충해 방제를 해주는 거고요. 이 사과는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적과를 다 했잖아요. 얼마 전에 알석기를 하고 나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커지고 있는데, 요 애들은 이제 조금 더 커서 이제 장마 기간이 좀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알이 좀 커진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나방류들이 이제 애벌레를 까고 침을 놓고, 여기다가 침을 놓고 애벌레를 까서 이 안에서 이제 그냥 그 벌레들이 갉아먹는 그런 충들이 이제 많이 번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잡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이 치료도 어렵고 예방도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나방류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이 병충해 방제를 해줘야 그나마 먹을 수 있는 사과가 나온다. 사과나무는요, 정말 병충해 방제 이렇게 소독을 안 하고는 사과를 거의 먹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나라 기후에서 또 요즘 같은 고온 현상에서는 굉장히 병충해들이 이제 성행을 하기 때문에 꼭 이 병충해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과 꽃 피고 나서, 사과 꽃 피기 전에도 한번 해주죠. 사과 꽃 피기 전에 한번 해주고, 사과 꽃이 다 이제 수정이 돼서 열매가 맺히고 난 다음부터, 보통 얘네는 이제 제가 서리를 한번 마치고 이제 수확을 하는데, 이 부사는 그러면 이제 11월 거의 한 10월 말 정도까지 따기 한 달 전까지는 계속 소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통 한 12번에서 13번 정도 해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한 어느 정도 이 소독을 해줘야 되지, 한 1년에 한 두세 번만 하면 되나? 절대 안 돼요. 이 사과는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먹을 수 있는 게 안 나옵니다. 나중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익을 때쯤 되면 굉장한 벌레들도 많고, 이
살균제를 제대로 안 하면 병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잘 해줘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젓갈을 할 때 1년생 가지에서 나오는 애들은 무조건 다 한 개씩만 남겼어요. 1년생 가지,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가지 에서는 딱 한 개씩만 남기고, 2년생 이상 되는 것들에서는 뭐 두세 개씩 남기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1년생 되는 건 하나씩만 남겼더니 알이 굉장히 굵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1년생. 저도 이런 걸 잘 몰랐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이 주말농부로서 이렇게 과일나무도 키우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건데, 1년생 가지에 있는 것들은 딱 한 개씩만 남기고 이 젓갈을 하니까 굉장히 알이 커져요. 전에는 욕심이 많다 보니까 많이 남겼죠. 1년생 가지에서도 막 두세 개 남기기도 하고, 뭐 사실 어떨 땐 그런 개념도 없죠. 그래서 앞으로도 1년생 가지에서는 딱 한 개씩만 남기고, 이렇게 한 개씩만 남기고 사과를 키우면 사과가 무지 굵어진다. 그거를 저도 이렇게 또 이제 키우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입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알이 굉장히 굵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과는 작년에 제가 사과 봉지를 한번 씌워봤는데 큰 효용이 없어요. 물론 벌레는 덜 먹습니다. 사과 봉지를 씌우니까 나방들이 이제 거기다 알을 못 가니까 이제 그런 효과는 있는데 잘 익질 않아요. 아무래도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질 못하다 보니까 당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것들은 사과 봉지를 씌워보고 어떤 걸 안 씌워보고 키워봤는데 당도 차이가 너무 확연하게 떨어져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과 봉지를 안 씌우고 그냥 키우려고 하고요. 뭐 대신에 좀 뭐 벌레가 조금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그냥 키우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홍로예요. 요거는 이제 지난 가을에 심은 홍로고, 올해는 이제 뿌리만 잘 잡혀가면 되는데 아마 지금 이제 슬슬 이제 뿌리가 잡혀갈 겁니다. 올해는 가지만 조금 이제 잘 뻗어나가게끔 해주려고 하고, 이렇게 두 개가 열려서 그냥 키워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4년생짜리거든요. 올해로 이제 5년생 돼가고 있겠죠. 어느 정도 연식은 됐기 때문에 한번 두 개를 남겨보는데, 얘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잘 열릴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추석 때쯤에서 먼저 따먹는 홍로 사과,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11월 달에 이제 설이 내릴 때쯤 따먹는 이제 부사,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 정원에서 사과나무 키우는 거 이렇게 많이 로망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사과나무가 한 그루만 있어도, 제가 이렇게 부사를 여기도 한 그루 저쪽에도 한 그루 이렇게 두 그루를 키우고 있는데, 보통 여기서 한 200개, 저쪽에서 한 200개에서 한 400개 정도 수확을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을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근데 사과나무는 이 수분수가 있어야 됩니다. 원래 제가 이 홍로 심은 자리에 알프스 오토메를 키웠었는데 워낙 알프스 오토메가 갈반병에 취약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먹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이제 베버리고 홍로를 심고, 대신에 저는 이웃집에 수분소로 미니 사과가 있습니다. 다른 미니 사과가 있기 때문에, 알프스 오토메는 아니고요, 루비에스가 이제 있기 때문에 걔네가 이제 같이 수분수 역할을 해서 올해도 수분이 수정이 잘 됐는데, 사과나무 키울 때는 수분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수분수를 같이 심으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하나 키운다고 하면은 정원에서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요 나무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한 3평 정도는 잡는 것 같아요. 넉넉하게 3평 정도를 공간을 생각하고 심어야 사과나무를 옆으로 좀 키우기가 좋습니다. 이 정원에서 키울 때는 최대한 옆으로 이 가지를 유인을 해가지고 햇빛을 잘 받게 하는 게 사과도 굉장히 굵게 할 수 있고 당도도 높일 수 있어요. 보통 과수원에서는 굉장히 위로 키우거든요. 왜냐면 조밀조밀 많은 공간에서 많은 수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밀조밀하게 해서 많이 키우는데, 저처럼 이렇게 누워서 키우는 건 사실 옛날 방식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누워서 키웠는데, 이렇게 하니까 공간 활용도나 이런 게 생산성이 떨어져서 과수원에서 요즘은 위로 키우는데, 정원에서 키우는 나무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를 옆으로 뉘어서 이렇게 키우면 광합성도 잘 되고 통풍도 잘 되고, 요거를 이제 꼭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병충해 방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이제 갈반병, 이 전문이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최대한 막아보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제 농약도 쓰고 있고, 그것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또 농약방에서 파는 전문적인 약들도 이렇게 뿌려주고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큰 부담이 되는 금액들은 아니에요. 보통 한 몇만 원어치만 사놓으면
충분히 다른 작물들도 같이 하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농약을 이렇게 좀 뿌려줘야 되고, 또 이 아마 사과 키우시다 보면은 막 이 나중에 이 사과 열매가 그을음이 생길 것처럼 시큼시큼해지는데, 그런 것도 다 살균제 살충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모양도 안 좋고요. 예, 또 사과도 썩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방충을 해 주셔야 되고요. 곧 이제 장마철이 온다고 합니다. 이제 6월 말부터 이제 장마가 오면 그때부터가 사실 이제 병충해는 굉장히 이제 퍼져나가기 쉬울 때인데, 특히 살균제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균이 퍼져나가는 시기라서 이 장마철에는 소독하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계속 비가 오니까 언제 소독을 해야 될지 잘 가늠해 하기가 어려운데, 비 오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해가지고 장마철에 문제 없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